안녕하세요. 데이터 리니지와 온토를 통한 데이터 관리와 활용을 주제로 발표할 SK 주식회사 CNC의 최종성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EI/ESB 솔루션 제품 개발자로 시작했고요. 지금 웹 프레임워크 개발도 경험했고, 현재는 저희 어큐 패브릭 스위트라는 데이터 플랫폼의 그 프로덕트 오너를 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약간 기술 중심으로 좀 더 제품 개발에 노력했는데, 현재 지금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용자 중심, 그 분석가 분들의 중심으로 제품을 확인하고 제품의 니즈를 파악해서 제품 개발을 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떨리네요. 오늘 발표 목차는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금방 이해되는 제목들이고요. 제 긴장도 풀 겸 좀 더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보시니까 되게 SK가 젊잖아요. 다 MZ 세대신 것 같아요. 제가 MZ 세대 손 들라고 하면 안 되시겠죠? 어쨌든 대부분의 MZ 세대들은 카카오톡 안 쓰시고 페이스북 메신저도 안 쓰고 요즘은 인스타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인스타를 통해서 쇼핑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인스타에서는 그걸 활용해서 광고 사업도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검색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찾은 게시물인지 광고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광고들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 세션에서 봤던 것처럼 SNS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광고 플랫폼을 적용해서 그 SNS에서도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데이터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 마케팅 관련된 빅데이터 사업들은 2010년도부터 빅데이터 열풍에 타고 많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도 그 사업을 트렌드를 따라서 많이 도입하였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빅데이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아야 하겠죠. 우리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할지보다는 데이터를 한 군데 모으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우선 수집을 먼저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잘 저장하는 걸 중심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여러 솔루션을 도입해서 그런 작업을 했고 전문가를 영입하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성공한 케이스가 많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성공한 케이스보다는 그냥 흐지부지는 케이스가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그 이유는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데이터 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의 관계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관계고 하나는 논리적인 관계일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관계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어디서 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데이터의 물리적 연관 관계 이런 정보들을 나타낼 것 같고요. 논리적 관계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의미와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단일 시스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스템들이 데이터를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흐름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의 데이터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데이터들을 여러 데이터 시스템들이 모여져 있고 각 시스템들이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빅데이터 플랫폼 트렌드와 같이 모으기 시작했죠. 우선 그 모은 가능성을 가지고 데이터 스토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스토어가 수집되고 여러 형태로 가공하여 분석에 활용합니다. 뚜렷한 목적 없이 데이터가 수집되어 어떨 때는 중요 데이터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메인 데이터라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부분이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단일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시스템들이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은 데이터가 저장소에 저장되고 분석에 활용되기까지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었죠. 제가 만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분석 결과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은 이
데이터를 받은 제가 원천 데이터 담당자한테 요청하여 이 데이터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뭐 1대1로 만나기 때문에 문제없이 확인을 할 거고 다시 문제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 원천 데이터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흘러갔다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시스템들이나 분석가분들은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과 가지고 서비스에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예시처럼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원천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분석관에 들어가는지 이런 데이터에 흘러가는 모습이 관리되지 않는다면 이런 오류가 나올 것입니다. 보통 이런 데이터 흐름을 데이터 리니지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예시를 드린다면은 예전에 몇 년 전에는 대형마트에서 식료품 관리를 할 때 이런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형마트의 식료품 중 채소를 가지고 채소를 먹은 사용자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사건이 있었죠. 당연히 마트에서는 이 식중독에 걸리는 채소를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스토어로 어떤 딜리버리를 통해서 가져갔는지 확인하여 해당 단계에서 문제가 된 그 이후에 다른 쪽으로 전달된 채소들을 찾아서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뉴스에도 났던 식료품 관리 추적 시스템이죠. 데이터도 동일합니다. 데이터도 이런 거와 같이 원천 데이터부터 어디서부터 들어가고 어느 스토어를 통해서 어느 분석관에 들어갔는지 추적에 대해 될 것입니다. 이 절차를 정확히 관리하고 있다면 중간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때 좀 더 쉽게 해결될 것이며 그 해결을 통해서 다른 쪽에 들어가는 사이드 이펙트도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도 절감될 거며 서로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어떻게 분석할지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데이터만 있으면 분석하는 거 어렵지 않아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아마 분석가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데이터를 만드는 것에서는 죄송합니다. 데이터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이 어려운 것이죠. 데이터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다 보면은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게끔 데이터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분석가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데이터 형태를 그대로 가져간다면은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분석가분들도 오랜 경험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은 저희가 데이터 테이블 모델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명령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 IT 경험자분들은 많이 보셨던 명령 규칙일 것 같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커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말 뜻은 가능하면은 일상적인 용어로 이름을 지르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을 당연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커먼리는 IT 개발자, DB 모델러들,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목적으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일반 분석가분들이나 일반 현업들이 이해하는 단어는 아닐 겁니다. 저희가 애플하면은 뭐가 떠오를까요? 요즘은 아이폰 많이 쓰니까 사과보다는 애플이란 기업이 더 많이 떠올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쓰는 단어들은 이중적인 언어를 그러니까 뜻을 갖고 있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너무 쉬우니까 답은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지금 IT 지금 테크 서밋이긴 하지만 아마 BIT, 그러니까 비테크적인 업무를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들어간 데이터는 사용자 로그인 이력입니다. 이제 한글로 써 있으니까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저 HIST가 무슨 뜻이길래 저 이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HIST가 저희 IT에서는 보통 히스토리, 이력으로 보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히스토리, 역사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테이블의 데이터들을
한글로 바꾼다고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DB 모델러 분들은 그 논리 모델하고 차이가 없겠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는 데이터를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들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겠죠.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얻게 분석한다고 하면은 단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데이터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데이터들은 여러 개가 섞여서 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단일 데이터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보통 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본다면은 만일 제가 온라인 프로모션을 한다고 했을 때 온라인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쇼핑 사이트의 접속 이력 정보, 뭐 신용카드 정보, 장바구니 정보 이런 여러 가지 태블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데이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연관관계 데이터를 구성되고 이런 데이터가 잘 연관관계가 연결된 모습이 보인다면은 아마 저희는 분석하기 쉬울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실제로는 이렇게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십 수백 개의 탭을 가지고 연관되어 있고 이런 데이터를 한눈에 보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원하는 데이터 찾기란 더 어렵겠죠. 뭐 열심히 찾아보면은 찾을 수 있어요. 노력하면은. 저는 뭐 야근도 많이 하니까 열심히 사람은 찾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연관만 돼 있다면 찾을 수 있겠지만 연관이 돼 있다는 보장도 없겠죠. 저희가 보통 이런 데이터를 구성할 때 연관관계를 항상 중시하고 모델링 설계할 때는 찾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때가 있는데 아마 DB 모델링을 해봤다고 하시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제약사항으로 해서 연관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안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배치 처리나 여러 가지 처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고 운영 관리를 위해서 연관관계 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연관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나 DB 모델러 분들도 이런 데이터를 본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관계와 논리관계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데는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관계 정보는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필수 정보입니다. 그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때 이런 정보가 제공된다면은 당연히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찾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논리관계 정보를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렇게 시멘틱하게 화면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저희가 데이터 분석가들은 좀 더 쉽게 데이터를 찾고 연관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저희 CNC에서 만들었고요. 이번 CNC 제품은 어큐 딜랍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그 명은 데이터 리니지, 아까 데이터 흐름 추적에 관련된 그 부분의 용어를 따왔고요. 온토지라고 하는 시메틱한 부분, 데이터 관계를 시메틱하게 표현하기 위한 논리 관계를 위한 온토지라는 용어에서 따와서 데이터 리니지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의 모토는 데이터의 이해를 통한 데이터 활용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6가지 그 핵심 키가 되는 서비스인데요. 당연히 데이터 검색, 그 데이터 추적을 위한 다이어그램 뷰, 그다음에 데이터 변경사항 이력을 관리하는 히스토리, 그다음에 논리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딕셔너리, 그다음에 그 논리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를 관리하는 데이터 의미 관계 관리 기능, 그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데이터 추적을 위한 다이어그램입니다. 데이터 리니지 다이어그램으로 데이터의 검색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클릭해서 그 데이터의 추적 흐름을 볼 수 있는 뷰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 뷰가 나왔을 때 보여주는 예시 화면입니다. 데이터 그 리니지는 데이터 추적 기능을 통해서 원천 데이터부터 데이터 스토어, 그다음에 그 데이터의 정제 작업까지 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체적인 데이터 플로우를 보여드리게 되었고, 각각 데이터가 지나갈 때마다 변경된 데이터셋을 아래 화면처럼 그 내용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의 ETL 작업도 포함되어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그 ETL 작업을 통한 오류 사항도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작업에서 오류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논리 관리를 위한 논리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와의 연관관계는 항상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논리적으로 그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연관관계 기능을 제공하여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를 일상적인 용어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일상적인 용어로 그 데이터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의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 셋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데이터 셋을 들어가면 아까 같이 데이터 다이어그램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용어 사전은 저희가 일반적인 용어로 들어와 있지만 그 인더스트리별로 용어라는 게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사전 관리 기능에서는 인더스트리별로 추가할 수 있는 확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산업별로 필요한 용어들을 추가하여 그 데이터셋 관리를 통해서 데이터셋과 용어를 매핑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릴레이션 관리는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릴레이션십을 표현할 때도 있지만 논리적으로도 이 의미가 있다고 했을 때는 추가로 매핑하여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찾을 때 어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실제 그 의미로서 갖고 있는 참조로서 갖고 있는 부분을 참조하여 숨은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어큐 딜라이온은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딜라이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차 시스템이 그 데이터 레이크 쪽이었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의 그 계정 흔히 말하는 이제 커넥션을 맺어갖고요. 그 데이터 레이크에 관리하는 인포메이션 탭을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메타데이터 수집에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아까 같이 그 중간 과정하는 ETL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는 그 오픈 리니지라고 하는 그 스펙을 준수하는 도구를 통해서 메타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여러 가지 많이 주셨는데요. 현재 그 이번에 나오는 그 DW나 데이터 레이크 구성이 할 것 같은데 병원사의 경우 별도 스냅샷이나 버전 관리 기능도 포함되어 있나요? 추가적 별도 마이크 버전에서 연관성을 어떻게 지정해 줘야 되나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DW나 데이터 레이크 구성은 필수는 아닙니다. 현재 저희 제품은 고도화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반 RDMS에서도 그러니까 일반 그 수집되지 않더라도 일반 어플리케이션에 쓰는 데이터에서도 똑같이 데이터 수집할 수 있도록 고도화 예정이라서 꼭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는 버전 관리 기능 자체는 없습니다. 이력에 대한 이벤트를 통해서 히스토리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버전 관리 기능은 없고요. 별도 마이그 과정의 연관성을 어떻게 지정해 줘야 하는데 현재는 연관성을 1차적으로는 그 물리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 부분을 참조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 논리적인 연관성이 그러니까 물리적 연관성이 없을 경우는 아직은 수작업으로 해야 되고 향후 2023년도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룰 베이스나 AI를 도입해서 자동화까지는 아닌데 자동화 추천으로 사용자들이 봤을 때는 이 데이터가 의미 있는 데이터가 연결됐구나 확인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데이터 간의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물리적인 관계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향후의 고도화 방향으로는 논리적인 부분은 룰 베이스와 자동 AI를 통해서 관계를 자동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레거시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근데 이건 아까 그 첫 번째와 비슷하게 현재 그 데이터 구조는 그 각각 DBMS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DBMS에는 메타데이터 관리 정보를 저희가 수집해서 저희 딜라이온 쪽에 저장하고 있고 그 정보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데이터 레이크 입력된 리니지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ETL 제품들 중에 저희가 지금 많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몇 가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저희 딜라이온 쪽하고 호환되는 플러그인을 제공하는 제품들이 있어서 그 제품을 통해서 ETL 동작을 할 때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논리관계 설정에서 마지막이 논리관계 설정에서 디자인하면 실제 데이터를 다른 걸 가져 쓸 수 있나요? 현재 논리관계 설정하면은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는 그 데이터를 실제 그 조회할 수 있는 쿼리를 동작하게 하고 있고요. 그 동작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의 쿼리긴 하지만 향후의 모습은 여기 지금 더 미래를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가상화를 도입해서 그 데이터를 저희 쪽에 끌고 와서 고객이 원하는 그 논리 데이터 셋을 실제 물리 로우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카탈로그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긴 한데요. 저희는 제품에서 카탈로그로 하기에는 아직 카탈로그의 대부분의 기능을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의 대부분이 아마 카탈로그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제품 고도화하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Q&A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SK 주식회사 CNC 최종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